숭실대학교 장모 교수는 올해 1월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에 학생 30여 명을 데리고 참관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교수님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. 자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. 계속 횡설수설하고. 유족은 학교 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. 조사 결과 행사 기간 내내 장 교수가 숨진 대학원생에게 인솔 업무를 떠넘겼던 게 확인됐습니다. 자신은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출국과 입국 모두 학생들과 따로 했습니다. 제가 누구한테도 근데 교수님은 어디 가셨나요?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다. 숨진 대학원생에게 내가 인솔을 제대로 못하니까 학생들이 안 따른다.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라며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하지만 장 교수는 숨진 학생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약을 먹이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의 잘못이라고 학생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. 이런 사람 계속 놔뒀다가는 저희 딸 같은 사람 또 만들겠다. 스승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고요. 숭실대 인권위원회는 장 교수의 업무 태만, 폭언, 2차 가해가 모두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. 그러자 장 교수의 무더기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.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각각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.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까지 했습니다. 그 사이 인권위의 중징계 의결은 최종 징계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습니다. 숭실대 측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징계위 논의 과정은 비공개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장 교수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인권위 조사는 불공정했고 고인의 정신병력을 징계위가 자세히 알게 돼 경징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유족 측은 교수에게 폭언을 듣고 난 뒤 정신적 충격으로 갑자기 환청과 망상이 생긴 게 사망의 원인이라고 반박했고 학생들도 학교의 엄정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. 서울 숭실대학교에 다니던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에게 폭언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유족과 숭실대 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학교 대학원을 다니던 24살 여성 A씨는 지난 1월 초 미국에서 열린 CES 박람회에 참가할 학부생 60여 명을 인솔하는 일을 맡았습니다. 그런데 지도교수인 B씨는 인솔 업무를 맡은 A씨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학부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보냐, 너 때문에 망쳤다 같은 폭언을 하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유족은 A씨가 미국에서부터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,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자책하더니 귀국 후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증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얼마 못 가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유족은 지난 2월 이 대학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했는데 교수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힘들었으면 약을 먹였어야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 부모 측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안 죽는다며 부모의 엄청난 잘못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겁니다. 학교 측 조사가 진행되던 중 A씨의 오빠까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자 큰 충격에 빠진 유족들은 더 이상 조사는 의미 없다며 신고를 철회했습니다. 그러나 학교 측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직권 조사를 이어갔고 숭실대 인권위는 최근 B 교수의 폭언과 피해 학생 부모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이 모두 인정된다며 교원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13일 열린 숭실대 교원징계위원회, 뜻밖에도 징계위는 B 교수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만 의결했습니다. 숭실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했지만 징계위 논의에서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B 교수는 이 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고위 간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징계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